네, 뷰티코리아 11월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뷰티코리아 응용 지원을 맡고 있는 양원창 대리입니다. NIR은 15초 내 유기화학 샘플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 NIR의 기초부터 활용법 등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금일 진행할 웨비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근정해선 분광기란 무엇인지 간략한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며 이 근정해선 분광기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세 번째로 근정해선 분광기의 측정 방법 및 장단점을 살펴보며, 네 번째로 저희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근정해선 분광기의 라인업과 간략한 특징들, 마지막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NIR 플러스 TM 콘솔 런칭 소식을 알리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문으로 NIR 스펙트로미터, 한국어로 근적외선 분광기는 근적외선 플러스 분광기의 합성어입니다. 즉, 근적외선을 이용한 분광기란 뜻입니다. 여기서 분광기 개념의 스펙트로미터란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전에 스펙트로스코피란 분광학이란 개념이 등장합니다. 분광학이란 빛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석하는 학문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외 활동에서 자외선을 조심하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외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파 형태로 합성되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순서대로 엑스레이, UV, 비즈블,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근적외선 분광기는 900나노미터에서 2500나노미터대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스펙트로스코피, 즉 분광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다면 이번 페이지에서는 스펙트로미터, 분광기의 개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석하는 항목이 분광학이라면 분광기는 빛을 이용해 물질을 분석하는 장치 정도가 될 것이며 분광기의 구조는 전자기파의 광원이 샘플을 투과를 하든 반사를 하든 물질의 정보를 가지고 나와 검출기까지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즉 여기서 근적외선이 앞에 붙는다면 근적외선 빛을 이용한 분광기, 즉 오늘 다룰 근적외선 분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적외선 분광기를 포함한 적외선 분광법은 진동 운동을 이용한 분광법입니다. 적외선 빛이 샘플에 맞았을 때 다이폴 모멘트, 즉 극성을 가진 유기물은 분자 진동이 일어나게 되며 분자 진동은 크게 거리가 증가하는 스트레칭, 각도가 변하는 밴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파장대의 흡수 스펙트럼이 검출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외선이라 하면 대중적인 FTIR이 흔하게 떠오를 텐데 근적외선 분광기 역시 기초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고유한 진동 운동을 하는 분자에 NIR 파장을 조사를 하고 흡수된 파장을 스펙트럼으로 나타내어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럼 근적외선 분광기는 어디에 사용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지의 물질을 분석하는 정성 분석, 내가 알고 있는 성분에 대한 양을 분석하는 정량 분석, 온도 등 실험 조건을 변화시켜 연속적인 변화율을 보는 키네틱 실험, 마지막으로 비파기 특성을 이용하여 생산 시설에 설치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보는 공정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뼈대는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영역이 같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두 영역 모두 적외선 영역에서 스탠다드 물질로 쓰이는 폴리스틸렌 필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스펙트럼과 특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측 미드아이언, 중적외선 영역을 먼저 살펴보면 스펙트럼 피크들이 샤프하고 다소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미지의 샘플을 분석하는 정성 분석에 용이하며 반대로 피크들이 브로드하게 발생하는 스펙트럼 특징으로 성분보다 가지고 있는 성분의 양을 분석하는 정량 분석에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미드아이알 영역을 살펴보면
미다이알은 ATR이라는 악순 사이를 측정할 때 샘플에 직접 다 측정을 해도 2마이크로 정도의 샘플 정보만 가지고 나오는 반면 NIR은 강한 에너지로 최대 10mm까지 투과 혹은 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샘플을 다이렉트로 컨택하는 방법 외로 페트리 디시 같은 용기를 사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3번에 쓰여진 것처럼 별도의 샘플 전처리 필요 없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미드IR은 투과셀 혹은 ATR 등 측정 후 클리닝하는 별도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NIR은 마지막으로 정량 분석과 수분 분석, 중적외선 영역은 정성 분석, 특히 중적외선 영역에서는 파트들을 이루고 있는 재질 자체가 KBR이라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수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수분 분석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해당 자료만 보면 NIR 장점이 좀 더 부각이 되어 보여 있으나 쓰임의 용도가 다를 뿐 좀 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적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NIR이 왜 사용이 되는지 간략한 표를 그려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표는 제약 생산 공정을 간략히 예로 들었을 때 주성분과 부영제를 섞는 과정, 수분을 투입하여 과립화시키는 과정, 제형을 만드는 과정 등 제약, 식품 생산 공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공정 과정들이 있습니다. 각 과정에서 NIR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과정에서 직접 수차례 샘플링을 진행을 해야 되며 이 샘플들을 랩실로 보내서 각각의 많은 실험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빠른 건 수초 안에 나오는 결과도 있지만 수일이 걸리는 분석 항목들도 있고 여기서 NIR이 있다면 15초 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한 NIR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정용 NIR이 있다면 베스트 솔루션이지만 공정용 장비 웨비나는 다음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 페이지는 석유화학업계에서 플라스틱 중 PET 분석 생산 공정 과정이며 플라스틱의 원료 입고 과정부터 에스테르와 반응 단계에서 고온의 점도 있는 슬러리 형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펠렛이라는 완제품의 품질 관리까지 NIR이 있다면 수일이 걸리는 분석 항목들이 손쉽게 빠르게 중간중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IR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은 푸드앤피드, 식품과 사료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며 실제로 가장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된 분야는 식품, 사료 분야입니다. 그 다음이 제약, 석유화학 순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각 분야별로 간략하게만 NIR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식품 공정에서 대부분 NIR은 영양 분석을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수분 혹은 기타 성분 등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 분석을 위해 사용이 되며 이 밖에도 원료 및 첨가제를 포함한 적합성 검사 혹은 원산지 검사, 분류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 솔루션엔 정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인삼, 홍삼 같은 원재료 형태 혹은 커피, 밀, 보리, 쌀,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부터 비타민스, 대마초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간략한 특징으로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하나 실제적으로 분석 항목은 수분, 단백질, 지방, 염분, 해분 등 일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선 영양 분석에서 메인 분석 항목들인 단백질을 예로 들어 NIR의 편의성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단백질 성분은 식품 솔루션에서 가장 기본 성분 중 하나로서 저희 뷰티에서도
대표적인 단백질 분석 장치인 킬달 프로덕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킬달로 단백질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섞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적정량의 무게를 측량하는 과정, 황산을 이용해서 강한 높은 온도로 끓이는 분해 과정, 그리고 증류, 적정 과정까지 최소 반나절에서 한나절은 투자를 해야 단백질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조지방 추출에 대한 내용인데 조지방 추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추출 방법인 속슬랙 방법으로 다이얼, 건조, 초기 계산까지 최소 반나절 이상 투자를 해야 지방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방 추출 시 사용되는 에테르 계열의 솔벤트, 전 페이지에서 단백질 분석에서 황산, 등산 등 여러 시약이 필요한 반면 NIR 분석에서는 이런 성분들이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식품 분석에서 수분은 대표적으로 오븐 건조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염분을 측정하는 데도 수십 분, 식품 분야를 포함한 석유화학 분야에서 LC 혹은 GC로 측정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1단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간략하게 측정할 수 있는 NIR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약사에서 NIR은 대부분 RMID 검사를 위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입고되는 원료의 전수검사 실시가 권고됨에 따라 각 제약사에선 입고되는 주성분과 부용제, 모든 원료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에 대해 NIR이 없다면 최대 1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이화학 실험을 직접 수행을 해야 되지만 NIR이 있다면 수천회로 테스트 검사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응용 분야에서는 특정 물질이나 솔루션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다양한 샘플, 정말 다양한 분석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공통적으로 보시는 수분부터 특정 물질의 함량, 혹은 점도, 산도나 수산화기 등 수백 가지 이상의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부큐 NIR 홍보 영상 중에 샘플 측정 부분만 간략히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영상처럼 NIR을 사용을 한다면 샘플이 액체든 고체든 슬러리 형태든 스로초란 짧은 시간 동안 하나의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편안한 측정 방법입니다. 네, 전까지는 NIR의 홍보 영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페이지에서는 NIR의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IR 분석 방법에는 크게 투과 방법과 반사 방법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FTIR과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액세서리와 측정 방법이 있는 FTIR 혹은 미드IR과 달리 NIR은 단순한 측정 방법입니다. 먼저 트랜스미션이라는 투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투과 방법에는 액체 샘플에 한정이 되며 바이아리스나 큐벳 안에 액체 샘플을 넣고 NIR 빛이 샘플을 통과하여 샘플 정보를 얻어오는 방법입니다. 액체 샘플에 한정이 되지만 ppm 단위의 미세한 단위까지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보증하는 방법이며 일회용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클리닝 없이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NIR의 반사 방법은 대표적으로 고체 방법에 사용이 되며 디퓨즈 리플렉턴스라는 난반사 방법입니다. 광원에서 나온 근적에선 빛이 샘플을 맞고 같은 방향으로 한꺼번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샘플까지 확산되는 확산 반사법입니다. 정량 분석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 포인터에만 데이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액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패스렌스를 가진 반사판을 액체 샘플 위에 올려놨을 때 이 조금의 틈 사이로 NIR 빛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측정을 합니다. 이것을 투과에 따라 반사된다라고 해서 투과 반사 모드, 영어는 트랜스플래턴스라고 부릅니다. 별도의 액체 액세서리를 구매하지 않고 기본 고체 측정 용도의 액세서리만으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액상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제약사에서 사용하는 파이버 옵틱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NIR의 측정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번 페이지부터는 NIR의 장단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계속 언급했던 NIR 측정법은 전처리 혹은 최소한의 전처리를 통해 간략한 특징이 있고 숙련된 사용자든 초보자든 누가 측정을 하던 휴먼 에러 없이 손쉽게 같은 데이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5초 내로 빠르게 측정이 가능하며 네 번째로 15초 내 빠르게 측정을 함과 동시에 하나만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된 여러 가지 성분을 한 번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NIR은 딥하게 검사 특징으로 최종적으로는 배관이나 탱크에 직접 설치하여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며 치약이나 별도의 소모품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저렴한 분석법. 마지막으로 황산 혹은 여러 가지 치약처럼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시험법 중 하나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나열한 장점대로라면 NIR 장비는 엄청난 장비겠지만 실제로 NIR은 분명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이 번거로운 산을 넘어야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첫째로 검정 계열의 색에 대한 분석은 어렵습니다. 쉽게 예를 들었을 때 어렸을 때 검정색 색종이에 강한 햇빛에 돋보기를 비추면 색종이가 타는 놀이를 많이 해봤을 텐데 이유는 색이 짙을수록 빛을 과다로 흡수해버리며 검출기로 내보내는 샘플량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NIR은 세컨더리 메소드라 불리며 장비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 킬달법, 조지방은 쏙순대법, 수분 등 각기 맞는 실험법을 통해 NIR 기기에 값을 넣어줘야 장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룹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즉 우리가 사용하는 PC로 예를 들면 폴더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치즈로 예를 들었을 때 치즈는 롤치즈, 조각치즈, 모짜렐라, 참스트링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생긴 형태와 가지고 있는 색 등에 따라 스펙트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놓고 개별적인 캘리브레이션을 해놓아야 된다는 단점. 마지막으로 한 그룹당 혹은 한 폴더당 적지 않은 샘플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다뤘던 네 번째, 많은 샘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보충 내용으로서 보시는 파란색, 초록색 결과처럼 각 농도별로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래프처럼 1차 함수의 그래프로 정면선이 그려질 것이고 미지의 샘플을 찍었을 때 등록된 농도 사이에서 예측을 해내는 예측값을 보여주는 것이 NIR 측정법입니다. 당연히 더 많은 샘플이 등록이 되어 있다, 더 촘촘하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예측값 역시 정확해진다는 내용으로 많은 샘플이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간혹가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하기가 번거롭습니다. 라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저희 역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밀가루, 유제품 등 라이브러리들은 얼마든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나 각 회사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배합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1번처럼 전체적인 값이 시프트 된다. 2번처럼 오차율이 커진다라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적인 3번의 결과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사 제품, 자사의 분석법으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부터는 뷰키 NIR 라인업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뷰키는 총 4가지 제품군을 부여하고 있으며 네 번째 경우 공정용에 사용하는 NIR로서 금일 웨비나에서는 제외하고 세 번째 모델은 통합을 해서 크게 첫 번째랑 두 번째 모델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델명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NIR 플렉스 N500이라는 장비이며 이런 형태는 액체, 고체, 오토샘플러, 혹은 파이브 옵틱 등 필요한 실험에 따라 모듈을 변경을 해가며 측정하는 클래시컬한 형태입니다. 실험해야 되는 샘플 형태가 다양하거나 실험 방법이 번거롭고 복잡했을 수 있는 있으나 미세한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모델 자체는 하이 퍼포먼스를 가진 반면 금액대가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푸드 앤 피드 영역에서는 ppm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퍼포먼스의 장비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로 단순히 측정이 가능한 형태인 프록시메이트라는 모델이 출시가 됐으며 최신 트렌드답게 PC가 내장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로 컴팩트한 크기로 디자인되어 공간 절약형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뷰키 라인업에서 가장 최신 장비로서 이 시스템의 포커싱을 맞춰 진행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NIR 분광기는 순수하게 NIR 영역만 커버를 하는 형태가 대다수이지만 현재 프록시메이트는 옵션으로 추가로 비즈블 모델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블 영역을 확장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LAD, XYZ 등 색차 분석이 추가로 가능하며 두 번째로 색차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색에 따라 품질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분 등 일부 미세한 농도를 보시는 분석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혹은 전자기기에서도 방진방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문용어로 IP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시스템 역시 높은 IP 그레이드 인증을 받아 해당 수치는 4마이크로 입자까지 내 장비 시스템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으며 추가로 시스템 전체를 물에 담궜을 때 5분을 견디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혹은 똑똑한 장소에서 사용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으며 고압 세척 역시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페트리디시 같은 용기를 일정한 품질로 만드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 NIR 분광기는 이번처럼 광원이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다운드 형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나 이 방법은 형광등 같은 외부 빛에 의한 간섭이 있고 최근엔 용기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처럼 광원이 아래에서 위로 나오는 업비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실험법 중 최근에도 용기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실험법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는 다운뷰 옵션도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는 업뷰든 다운뷰든 혹은 두 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저희 시스템은 가운데 초록색 버튼만 누름으로써 간단히 측정이 되는 간단함, PC가 내장이 되어 있고 터치스크린 지원이 되는 점, 혹은 완전한 한글판이 지원이 되는 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오토캘 기능입니다. 자, NIR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데이터가 맞지 않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검량 소프트웨어 즉 캐모매트릭스 사용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오토캘 지원이 가능하며 이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있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점은 여러 번 다룬 것처럼 이 장비 역시 똑같은데 15초 혹은 20초 내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시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실험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함, 시약이나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는 특징, 최종적으로
스마트 페트롤을 위한 공종용 솔루션에 호환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뷰티에서 이번에 새롭게 런칭된 플럭스 TM 콘솔 소프트웨어 런칭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플럭스 콘솔, 사실 소프트웨어보다는 클라우드 개념의 제품인데 이 플럭스 콘솔은 NIR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PC와 별도로 위치에 상관없이 외부 PC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입니다. NIR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특정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며 어드민에서 부여한 사용자들만 언제든지 클라우드에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다수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하나의 PC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내 자사 직원들의 계정 생성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허가된 사용자만 사용 혹은 접속이 가능하며 밀가루, 펫푸드 등 자사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조회, 수정 등 굳이 NIR 랩실에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혹은 특정 결과들이 자동으로 누적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된 사용자들은 어디서든 확인을 할 수 있는 점.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 때 원격 지원을 통해 보다 우수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실험실이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플러스 TM 콘솔 클라우드 개념의 신제품 런칭 소식을 알려 금일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웨비나를 통해 질문 사항에 대해 채팅창을 남겨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NIR 스펙트럼이 브로드할 때 분리하는 기능, 소프트웨어 설명이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고 브로드할 때 분리하는 기능은 사실상 이제 캐모매트릭스라는 검량성 소프트웨어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드리기보다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연락처 남겨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나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김치 같은 시료도 NIR을 이용해 품질 특성 측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염도, pH, 산도 등의 항목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김치 역시 품질 특성 측정이 가능하고 염분 가능하고 pH 가능하고 혹시 pH랑 산도가 비슷할 텐데 단위만 달라지는 건지 별개의 항목이 있는 건지 일단 pH든 산도든 둘 다 NIR에서 가능합니다. 네, 염도, pH, 산도 다 가능한 부분이고 아마 추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수분은 반드시 보실 것 같고 지금 문의 주신 것들은 NIR에서 분석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별도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김치의 품질 검사를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 김치가 되기 전에 배추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연락처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이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설문지의 작성을 부탁을 드리며 금일 웨비나를 종료하겠습니다. 많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